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잘 끝났죠. 금요일인데 뭐 마감은 잘 된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도 있었고 뭐 금리 동결됐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이제 이벤트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미국 선물 시장, 그러니까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인데 뭐 아무튼 이제 그거 앞두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잘 올라갔고 환율도 뭐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환율도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뭐 편안하게 잘 한 주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뭐그 FOMC 회의 열리기 전에는 뭐 금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그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테마주 얘기도 많이 했죠, 그죠? 또 오랜만에 그 정치 테마주 얘기도 좀 했고요, 어제, 그죠? 오늘은 이제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고 못했는데 천일염 수혜주 있죠? 지수 뭐 잠깐만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 수혜주 순환매 패턴이랑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후발주자들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갔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말고 뭐 최근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뭐 상한가 2개 나온 게 있어요. 오늘 그거하고 여기 시간에서 보니까 RBK 그룹이라고 이게 한동훈 테마주도 되는 건데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오늘 간 게 아니라 장중에 15% 급등했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갔거든요. 거의 뭐 1등인데 이게 상한가 간 이유는 이제 저기입니다. 제2의 다산 네트워크스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래저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들은 조정 온다고 막 난리지기고 있는데 조정커녕 그죠? 오히려 더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열어보고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0.66% 상승 마감했고요. 이번 주는 그냥 뭐 이랬어요. 캔들이 퍼런 거 4개 그리고 오늘은 양봉이긴 한데 몸통이 작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냥 그랬죠, 그죠? 월요일날 종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횡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1.1% 상승 마감했죠. 이틀 전에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급락했던 이유는 에코프로가 좀 난리를 쳐서 그리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같은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이 급락을 해서 떨어진 거였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는 뭐 좀 올랐죠, 그죠? 네, 그 정도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지수는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보면은 뭐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조금 올라오고 개별주들은 개별주,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이제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뭐 한 군데에 이제 쏠려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잘 끝났고요.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소금, 천일염, 뭐 사재기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또 천일염, 사재기 또 뭐 할 정도로 이제 심리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천일염, 사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 왜 명품 가가지고 이제 오픈런까지 해가지고 명품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파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리셀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천일염의 가격 폭등을 노리고 미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우리 3년 전에 그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뭐 하나에 뭐 1,000원도 안 하던 그 마스크가 그죠? 뭐 5,000원, 10,000원씩 그 돈 주고도 이제 못 구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마스크 때문에 막 줄 서고. 네. 저는 참고로 마스크 살라고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난 도중에 나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고생 좀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천일염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산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네. 어쨌든.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했었지만 아니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죠? 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서 김장 잘 안 해요.
김장을 하시는 분들도 다 저기 그 절임 배추 그죠? 네. 그거 다 주문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집에서 소금 필요할 일이 소금이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집에서 김장도 안 하는데 그죠? 네. 다 사 먹잖아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뭐 김장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절임 배추 다 해서 하세요. 다 아파트 사시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 사셔갖고 이렇게 하고 마시더라고 그죠? 천일염을 저렇게 사재기해서 뭐 할 건데 그죠? 네. 많이 쓰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나 테마주는 갈 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가 그렇게 나오면 잘 속아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절대로 천일염 사재기 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테마주로 갈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테마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지금 이 천일염 테마주들이 되게 재밌게 순환매가 막 돌거든요. 되게 재밌게 돕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무방위원들 뭐 도움되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우리 문자반 회원들, 그죠? 문자반 회원들은 낮에 하는 라이브 방송을 이제 못 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특히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이게 공부도 되지만 수익이 우리 이제 수익이랑도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내려놓고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죠, 그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급등한 그 천일염 수혜주들을 언제부터 누가 우두머리가 돼서 급등했는지를 이제 시간대별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천천히. 자, 오늘 지수 얘기 안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저기 되겠어요. 그죠?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상가라는 종목인데 그냥 그 작년에 고생 많이 했죠. 올해 초에도 고생 많이 하다가 5월 중순 이후에 살짝 들었다 놨다를 해요. 거래는 100만 주 이하. 그래서 살짝 그러다가 이렇게 한 보름 정도 해놨어요. 그죠? 이러고 있다가 보시면 6월 5일날 뽑습니다. 22% 급등에다 22%까지 급등했었지만 끝날 때는 다 내려와서 끝났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죠. 1,400만 주가 터져요. 1,400만 주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유 뭐 여기 거래량들 되게 많은데 여기에 비하면 현저히 적으니까 그냥 세력들이 그냥 천일염 뭐 사재기 뉴스 나오니까 원래 인상가가 이게 주경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루 빼먹고 갔나보다 세력들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거래도 하나도 없고 그죠? 네. 뭐 그런가 보다. 여태까지 소금 테마주들이 테마주로서 급등한 적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 그때 소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 안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인상가가 상장돼 있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안 갔다니까요. 그때 대봉 LS하고 이제 MSC 그게 갔지. 근데 이건 치료용의 목적이니까. 소금이 이제 아무튼 처음 가는 테마주다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상. 근데 이게 들었다 놨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에휴 뭐 그냥 다 빼먹고 갔나 보다. 왜냐면 꼬리가 길고 그죠?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상장 주식수가 써있죠. 상장 주식수가 3,200만 주인데 이날 거래된 게 1,400만 주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예, 전체 상장 주식수의 40%가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대주주도 있고 특수관계인도 있고 그죠? 이거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기타 물량, 즉 유통 물량이 4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보통 기업은요, 일반적인 기업은 그렇게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상장 주식수의 40%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세력이 단타치고 나갔다고 보고요. 이거는 세력이 단타치고 나갔다고 보기보다는 그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노영이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네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네.
자, 인상가 이제 이걸 분석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인상가가 이제 자 여기에서 5월 중순 이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작년에 낙폭과대 심했었고, 거래가 조금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주 이하,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한 5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적었어요. 그죠? 근데 이러다가 6월 5일 날, 그죠?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자, 이게 1,400만 주죠?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장중에 이제 20% 가까이 급등해서 22%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5%에서 끝났으니까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보다 뭐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뭐 여기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세력들이 그냥 뭐 천일염 사재기 뉴스 조금 나오니까 그냥 단타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상장 주식수가 3,200만 주죠. 근데 이날 거래 나온 거는 1,400만 주. 그럼 전체 상장된 주식수의 한 40%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죠? 대충 40%인데 여기에 보면 뭐 대주주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특수관계인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까지 유통주식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분구조 갖고 와볼게요. 김윤세 씨가 24%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시죠? 이분이 4% 갖고 있고, 그럼 합하면 28, 밑에 거 다 더하면 대충 30%예요. 네, 대주주가 이만큼 갖고 있고, 또 이 회사에 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느 뭐 특정 자사주를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자사주 갖고 있으면 공시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여기서 이렇게 40%나 되는 상장 주식수의 40%나 되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세력이 단타 쳤다기보다는 세력이 매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6월 5일이죠, 그죠? 6월 5일 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데, 그 다음날은 거래가 4,700만 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네. 거의 상장 주식수의 1.5배가 더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 직전에 끝나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조금 매집해 놨다가 여기서 더 돈이 들어와서 확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일염 테마주가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혼자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8일 날 조금 가다가 말고 쉬어요. 왜냐하면 급등은 좀 했지만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들었다 놨다 조금 하면서 거래가 더 줄어들면서 쉽니다. 숨고르기 했겠죠? 여기서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분차트를 열어보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분차트상 매집 알아보는 거 되게 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튀어나와요. 6월 12일 날 시원하게 아예 갭을 띄워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매집을 당연히 했으니까 아침에 갭을 붕 띄워서 날아갔겠죠. 6월 5일 날 그죠? 시작한 종목이 6월 12일 날 딱 일주일 뒤에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니까 3,380원, 거래량은 5,200만 주 터졌고, 어디까지 가죠? 예, 바로 재작년 고점을 제껴버립니다. 그죠?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또 갈 법도 한데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단기과열로 지정이 돼가지고 3일 쉰 거예요. 3일 쉬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가니까 인상가가 원래 이제 여기서 3일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냥. 그 이틀 연속 상승 더 나왔고, 어제 시간에서 뭐 12, 그죠? 그 전환사채 얘기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락 출발했어요. 어제 시간에서 거의 하한가에 끝났거든요. 하한가 직전에서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다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8%까지 올렸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4%. 거래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인상가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6년인가 됐는데, 자, 오늘 고점이 여기죠. 어디예요? 앞전 최고점 거기까지 갔었어요. 대량 거래 터졌고, 그러면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거의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문가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제 본 시세는 얼추도 이제 다 나왔고,
여기서 뭐 조금 추가 상승이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부터 뭐 하한가 나오고 폭락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더 할 수 있거든요. 대장이니까 그죠? 네. 원래 지진도 한번 크게 터지면 그 뒤에 여진이 막 더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이거 오늘 사신 분들은 고생 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뭐 손해보고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긴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6월 5일날 시작을 해서 6월 10일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요거 뒤에 바로 따라간 게 누구냐? 대상홀딩스예요. 저희 방에서 대상홀딩스 갖고 다 수익 냈죠. 그죠? 대상홀딩스를 저희가 언제 샀냐면 6월 12일날 여기 아침에 삽니다. 8,000원에서 라이브하고 문자반 추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싹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00원 아래에서 팔았고요. 그 뒤로 10,000원 위에서 지금 3일 동안 요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팔았어요. 팔아서 후발주자. 대상홀딩스죠. 대상홀딩스는 언제부터 움직여요? 예, 똑같아요. 6월 5일날 움직였었어요. 진짜 무슨 고양이가 다 발라먹은 생선 뼈다귀 같죠. 그러니까 티도 안 나요. 예. 이게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뭐 오염수 막 이제 그 불안감을 이제 더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키우니까 세력들이 그걸 활용한 거죠. 이게 매집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돈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인상가가 올라가면서 그 후발주로 같이 간 거예요. 탁탁 치면서. 그죠? 올라간 게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인상가는 상한가가 나온 거고 이 친구는 상한가가 안 나온 거죠. 그죠? 네. 어제 오늘 한 3일 동안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목표가 조금 더 남았거든.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송홀딩스가 그죠? 원래는 이제 여기서 곡물 사료 뭐 그쪽 수혜주였는데 갑자기 6월 12일 날, 그죠? 6월 12일 날이 뭐예요? 예, 인상가 상한가 나온 날. 그날 나도 소금이다 그러면서 20% 급등해요. 그 다음날 하루 쉬어요. 왜 쉬었겠어요? 이거 이날 시간에서 급등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가고 눌러버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웃긴 거 뭐냐면 거래는 늘어나요. 양봉일 때 거래가 많고 음봉일 때 거래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양봉일 때보다 음봉일 때 거래가 더 많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식인데 음봉일 때 거래가 이렇게 전날보다 이거 2배 많은 거거든요. 전날보다 거래가 2배 많으려면 음봉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위아래 급등을 심하게 했었어야 돼요. 뭐 상한가 근처도 갔다가 저 밑바닥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져요. 즉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려면 캔들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신성홀딩스의 캔들은 어떻게 됐냐?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크게 올라간 거 없이 하루 종일 눌렀어요. 그냥 그 무슨 누룽지 만들듯이 그냥 계속 눌렀다니까. 그냥 누르기만 하면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덜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공중에서 매집했다는 소리예요. 세력이.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공중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날도 돈 들어온 게 맞고 거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안 가고 누른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종목이나 빨리 주세요 이러시면 이제 실력은 언제 늘어요, 그죠? 이게 숨가쁘게 막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 FOMC 회의 뭐 그런 거 신경 그만 쓰시고 종목이나 빨리 보시라고. 그러니까 신성홀딩스가 자 6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엊그제 상한가를 갔죠, 그죠? 상한가 간 날 누구? 인상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인상가는 그죠? 3거래일 그 이제 단기 과열로 인해서 3거래일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급등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처지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성홀딩스가 이제 상한가 치면서 간 거예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제 얼마 나왔냐면 2,500만 주 정도 나왔어요. 어제 2,500만 주면은 대량 거래일까 아닐까요? 이게 대량 거래인지 아닌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컴퓨터로 이렇게 차트를 볼 때 최대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곡물가 급등했을 때 그때 신성홀딩스가 대장주로 몇 가지 급등했었죠. 그죠? 이게 저점 대비 한 4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그때 대량 거래 이만큼 터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빨리 계산하는 그 다음으로 이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상장 주식수를 보면 돼요. 자, 1100만 주죠 대충. 근데 얘는 얼마 터졌다고? 2500만 주. 그럼 상장 주식수보다 2배 이상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앞고점 조금 더 제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네. 진짜 머리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물리거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신성홀딩스는 예전에 저희 방 단톡방에서 나가던 종목인데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요? 예. 전고점까지 간 거예요 사실. 아 전고점하고 조금 남았는데요? 아휴 이 정도면 다 한 거지 뭘.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꼬리 조금 남겨두고 저기 한번 과열됐죠 그죠?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과열이 심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티알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여기 코로나 전후로 급등했던 종목인데 보라티알 자 거래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오 상장했을 때 최대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때도 이 정도 나오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2배 정도 2배 가까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쵸? 언제 터졌어요? 어제 터졌어요. 이것도 그리고 오늘 어제 고점에다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요. 사상 최고가가 여기인데 아까 신성홀딩스랑 거의 비슷하죠? 네, 조금 남겨놓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올라온 게 언제예요? 6월 7일. 자, 6월 7일 날 양봉이 보이죠? 거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후발주자예요? 선발주자예요? 후발주자죠. 왜일까요? 아까 인상가랑 대상홀딩스는 6월 5일부터 갔잖아요. 근데 이거 6월 7일부터 갔잖아요. 돈 여기서 확 돌아가죠. 네. 이거 후발주자인 거예요. 후발주자가 이만큼 갔다 정말 보라티알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죠. 여기 대비 여기까지 딱 100% 올렸어. 100%. 2배. 이건 최선 다한 거예요. 자, 상장 주식수가 675만 주인데 오늘 거래는 어제 거래량은 얼마 터졌죠? 1170만 주. 그러면 2배 조금 안 된다. 그죠? 그럼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보통 이 정도 터지면 끝을 봤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샘표가 같죠? 샘표가 6월 여기 보시면 살짝 들었다는데 여기 6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라티알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샘표는 누구예요? 저기 신성홀딩스에 비해서 좀 약했어요. 그죠? 그리고 4일 동안 거래가 좀 늘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근데 이게 이제 매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좀 매집이 돼 있었을 테니까 별로 매집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6월 14일 날 보라티알하고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갈 때 같이 갑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매집이 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집이 별로 필요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뽑아 올립니다. 자, 거래가 터지죠. 근데 110만 주래요. 이게 상장 주식수는 280만 주. 그러면 아직 대량 거래 아니죠. 크게 놓고 봐도 옛날에 뭐 이만큼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소소한 수준이죠. 그죠? 반도 안 돼요. 자, 상한가 갖고 그 다음날 이게 어제죠. 어제 장중에 18%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더 늘죠. 170만 주. 이거 한 주에 8만원까지 갔어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신성홀딩스하고 보라티알 인상가에 비해서 대량 거래가 걔네 아까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래가 터진 겁니까? 안 터진 겁니까? 아직 덜 터졌죠. 상장 주식수 오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당겨서 보니까 아직 이제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력이. 그리고 전고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꼬리대면 여기. 그죠? 아직 여력이 조금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라티알 급등 안 했죠. 신성홀딩스 9% 급락했죠. 인상가 14% 급락했죠. 근데 샘표는 어떻게 해요? 장중에 25% 급등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랑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목표를 향해서 그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인상가가 대장주였잖아요. 인상가가 오늘처럼 급락하면 그 뒤에는 후발주들 다 따라서 급락해버리거든요. 올라오다가 말고. 근데 인상가 당신은 목표 신고가 냈잖아. 나도 좀 내보자. 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급락해가지고 우리 샘표 들고 있는 주주분들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올린 건 아니고 목표를 채우려고 이제 올린 거예요. 촥. 그죠? 올렸거든요. 여기까지는 여기 꼬리 있는 데까지는 안 갔고 여기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이것도 할 만큼 했죠. 근데 샘표가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할 만큼 하니까 샘표가 갈 때 못 갔던 게 샘표 식품이에요. 샘표가 아까 그렇게 갈 때 샘표는 뭐예요? 샘표 식품은 뭐였냐면 6월 7일날 5%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6월 13일날 마이너스 1%에 끝나요. 바보잖아요, 바보.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못 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근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니까 6월 14일날 급등했어요. 17%까지. 13%에 끝났죠? 그쵸? 근데 아까 이제 14일이면 이게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면은 막 보라티알, 뭐 신성홀딩스 다 급락으로 끝났거든요. 보라티알은 급락이 아니지 급등하다가 갔고. 근데 이것도 어제 보니까 뭐 장중에 4%까지 올렸다가 뭐 마이너스 9% 갔다가 마이너스 3%에 끝나요. 그럼 이거는 거의 꼴찌주거든요. 현재까지 봤을 때 꼴찌주인데, 소금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꼴찌인데, 그러면 아까 뭐 인상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죠? 뭐 신성홀딩스도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 감히, 그죠? 샘표도 오늘 올라가다가 이제 말고 7%에 끝났는데, 그럼 샘표 식품은 이거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를 터뜨리면서 오늘 26% 아까 장중에 아까 상한가 갔다가 26%로 끝났어요. 아쉬웠는지 시간에서 돈 넣어가지고 뭐 세력이 넣겠죠, 그죠? 시간에 2.67% 추가 상승해서 상한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월요일날 아침에 추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입니다. 확률인데 높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갈 거면서 시간에서 어제하고 엊그제는 시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을 잘 하시려면 머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머리가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최대한 덜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도 어때요? 맨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고 났어요. 팔았죠? 팔았으면 그래요. 괜히 팔았나?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샀어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아이씨, 좀 늦게 살걸. 사자마자 올라가요. 그럼 또 이러시잖아요. 아이씨, 많이 살걸.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시죠, 그죠? 그 생각들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지. 왜냐면 생각하기 싫어도 세력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분야가 뭐냐면, 자기들 목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특정 매물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자꾸 조정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이 올 것 같으면요, 세력이 먼저 숨어요. 숨는다니까. 안 움직여요, 세력이. 근데 이게 조정이 오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게? 세력도 신났구나. 그죠? 소금 테마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마주 많이 갔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시간에서 엄청나게 급등 많이 했어요. 장중에도 급등했고. 테마주가 올라가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골고루 잘 가요. 무슨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 그런 것처럼 지금 다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정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시원해 갔죠, 그죠? 예뻐 죽겠어요. 샘표식품이 지금 저희 방 추천준 아닌데 예뻐 죽겠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물려있던 분들 얼마나 지금 좋으시겠어요, 그죠? 야, 참고 기다렸더니 진짜 올라가네, 그죠? 네.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일단은 요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드린 게 천연염 관련주들 우두머리급들이에요. 그리고 시간별로 쭉쭉쭉 올라가는 뭐예요? 네, 후발주자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마무리 진 게 샘표식품이거든요. 샘표식품.
끝났을까요? 네, 안 끝났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아직 오염수 방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방류할 때까지 불안감을 계속 증폭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테마주는 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정치 관련된 얘기 아닙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대놓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서 횟집도 장사 안 되게 하고 생선 파시는 분들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이거를 그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악용하는 거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민주당한테 고맙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이틀 전에. 왜요? 그 덕분에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 돈 벌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주식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 이거죠. 다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제기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까요? 계속 제기할 것 같다?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그럴걸요? 아마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난리 지길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말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이 테마주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네. 종목은 이렇게 뭔지 종목명은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갖다 찍으실 거니까. 저번에 대봉이라스하고 MSC는 그냥 하도 여러분들 힘들어하시길래 간만에 내 힌트 좀 드린 거고,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우리 방에서 살 마음도 없었고 이미 사놓은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니까. 샘표 식품이 그 증거예요. 아까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해 드린 게 안 끝나지 않았느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아까 인상가 있죠, 이거는 갈 만큼 갔다니까요 진짜.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그 다음 후발주자,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팔아가지고 후발주자, 그죠? 보라티알이 저희 단톡방 종목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팔았겠죠? 이걸 팔아서 어디로? 후발주자 가면 돼요. 후발주자 중에 이거 사지 마세요. 오늘 10% 급등한 거라서 사시면은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응? 오르비텍이라고 여기 4,000원부터 슬슬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6월 7일 6월 7일 날 샘표가 갖고 움직였나? 샘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6월 7일이죠. 여기 샘표 신성홀딩스 여기 6월 7일 그 이후로 살짝 움직였죠, 그죠? 네. 오르비텍이라고 이게 6월 7일부터 살짝 움직입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사가 나와요. 방사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만드는 회사라고. 오르비텍. 이게 원래 이제 원래 원전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많이 못 갔어요. 대통령 순방 때 원전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가다 말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죠? 그 원전 테마주를 안 가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지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깨면서 약간 떨어졌었어요. 미치는 거죠, 이제. 들고 있는 분들,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딱 나가고 나니까 2주 지나서 이제 2, 3주 지나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수혜주가 돼서 올라갑니다. 갑자기 거래가 막 눈에 띄죠, 그죠? 네. 거래가 되게 적은 것 같죠? 오늘 700만 주 나왔어요. 전체 상장 주식수가 2,700만 주인데 오늘 700만 주 나왔다고. 이게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4분의 1 정도 나온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 10% 급등 마감했어요. 휴대용 방사능. 이거 여기서 이제 바로 못 가면 다시 내려오니까 사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기분 나빠서? 아니,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급등하면 팔아버릴 거거든요. 아직은 물량을 안 팔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등하면 팔아버릴 건데 여러분들 보고 제가 사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팔 거예요, 우리. 네. 사지 마세요. 떨어지면 그럼 살게요. 아니, 사지 마세요. 같이 힘드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응?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요즘에 막 보니까 TV 뉴스 보면은 전문가 행세하는 그 나쁜 사람들,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막 이거저거 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돈 벌고 막 그러는데 저는 믿으셔도 돼요. 저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요거 맞으면 1번 한번 좀 찍어, 이건 좀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제가 이상한 짓 안 하죠, 그죠? 보통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사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팔아버리잖아, 그죠? 근데 저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 팔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죠? 네. 저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거꾸로예요, 그죠? 제가 뭐 착하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TV에 이제 나쁜 사람들 나와서 전문가 이미지를 배려놔서 그렇지, 그렇죠? 요즘에 또 회원가입을 또 다시 요즘에 또 들어오세요, 신규회원들. 근데 지난번에 라대견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 SG 증권발 하한가 사태 그거 터졌을 때 회원가입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신규. 왜겠어요? 저놈도 똑같은 놈인가 보다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이걸 성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팔 거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죠? 아무튼 이게 보여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더 있어요. 상상력의 싸움인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후쿠시마 오염수 플러스 러시아 7월달에 그 흑해 공물 협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푸틴이 엊그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러시아 흑해 공물 협정 그게 7월달에 있거든요. 5월달에 했으니까 7월달에 있는데 그거 또 불안감도 형성할 겁니다. 그럼 이제 곡물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상기후. 요즘에 뭐 일주일 뒤에,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내일 모레 날씨도 못 맞추는 그 저기 사람들이, 언론 더 심하죠. 이상기후 온다, 비 많이 온다고 지금 난리 났죠. 비 많이 온다고. 장화 장사하고 제스키 파는 사람들만 신났어요 지금. 비 많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장화 파는 사람들이 지금 돈 벌 때가 아닌데 신났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기후 러시아 거기다가 후쿠시마.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 뭐 먹고 사냐? 식량 위기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싹 올라가셨어요. 아셨죠? 네. 소고기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돼지고기, 오리 가격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겠어요? 아니 소가 뭐 나가서 풀만 뜯고 사나요? 아니에요. 사료도 많이 먹어요. 돼지, 오리 사료 많이 먹어요. 그것도 곡물인데, 그죠? 네. 그래서 테마주가 크게 한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종목 찾기 힘들다 들어오세요. 작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려서 돈 많이 벌게 해드렸잖아요, 무방에서도. 그때 신송홀딩스하고 샘표하고 다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거예요. 여기서 한일사료도 그때 단톡방에서 여기서 나갔던 거고, 그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샘표 있죠? 샘표 여기서 우리 방에서 샀다가 수익 내고 팔았다가 또 사고 그래갖고 수익 많이 냈어요. 뭐 이것만 그랬으니까, 그죠? 그때 이쪽에서 한 20개인가 넘게 수익 냈는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10% 20%짜리 수익이 아니라 50% 100%짜리 많이 나왔다. 또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죠. 왜? 많이 해봤으니까. 1차, 이게 1차 산업인데 먹는 거니까 1차 산업이죠. 네. 요즘 전문가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4차 산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1차 산업 좋아해요. 4차 산업도 좋아하는데 1차 산업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잘 안 하더라고. 남들이 잘 안 하니까 재밌어요. 네. 나중에 여기서 들어와요. 끄트머리에서 더 간다고. 우린 다 팔고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원래 이거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테마주가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원전 테마주 전반적으로 움직였어요. 뭐 한정기술, 그죠? 4% 올라가고, 뭐 G2파워, 그죠? 한신기계 오랜만에 좀 올라가죠, 그죠? 광명전기 3% 올랐는데 시간에서 더 올랐고요. 삼양엠텍 차트 요거는 4% 올랐고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성강밴드도 6% 올랐고, 이거는 뭐 조선 기자재도 됩니다. 조선제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SY 뭐죠? 예,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그리고 국보도 올라가고 있고, 삼부터 오늘 또 갔죠, 그죠? 큐림 네트워크스도 뭐 같이 갔고, 동전 주긴 하지만 급등했고,
HD 현대건설기계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리고 건설기계 요즘에 좋거든요. 수급이. 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데모도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약간 좀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 DI 파워 이런 것들도 쭉쭉 뽑고 있고 그죠? 그죠?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통신망이랑 무슨 전력망 우크라이나 그 복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짜 무슨 누가 보면 진짜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그죠? 누가 돈 들고 회사 돈 들고 도망간 것 같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들으세요. 이런 차트는 분석이 안 돼요. 회사가 나쁜 회사 아니거든요. 근데 차트는 이건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지금 누가 여기 직원이 회사 돈 들고 도망간 거 같은 차트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점상한가를 휘날리면서 거래도 없죠 어제? 아주 깔끔한 점상한가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또 상한가 같죠.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닙니다. 이 현상 같죠?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참여 쭉 가니까 뒤에서 RBK 그룹 옛날 이름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요게 15% 급등해요 오늘. 오늘 저희가 보유 종목이 이게 통신장비 잠깐만 다산 네트워크스가 통신장비 회사인데 그죠? RBK 그룹이 이것도 업종이 똑같죠? 통신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산 네트워크스 후발주자예요. RBK 그룹이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저희 단톡방에도 최근에 추천했고 라이브하고 문자반에는 5월 31일날 지난달 말일날 그러니까 보름 전쯤에 추천했어요. 1,300원대에서 추천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한동훈을 샀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산 게 아니라 이거 한동훈 테마주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살았는데 오늘 벼락 맞은 거죠. 돈벼락 15% 급등했고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게 오늘 급등할 때 회원들한테 좀 팔고 싶으면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팔아도 된다고. 돈 안 필요하면 안 파셔도 되고 현금 필요하면 조금 줄여도 된다. 근데 뭐 굳이 파실 필요는 없다 그랬거든요. 라이브에서 방송할 때 시간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보이시죠? 네, 상한가 왔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무적이 많습니다. 300만 주. 시간에서 잔량이 이렇게 많은 경우 드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문난 거예요. 아까 시간에서 급등하니까 소문이 난 거죠. 다산 네트워크스 제2의 다산 네트워크스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왜 했겠어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추경 매수하지 마세요. 아마 되게 세게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급등하면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저희는 한 번에 다 안 팔아요. 두세 번 나눠 팔거든요. 저희 물량 받지 마시고 딴 거 알아보시면 돼요. 진짜. 근데 이게 시간에서 이것만 간 게 아니라 많이 가요. 실제로 아까 시간에서 보면은 뭐 다른 거라고도 하고 광명전기가 원전 테마주기도 한데 여기 보면 광명전기 있어요. 7%인 걸로 여기 5% 광명전기 그리고 아까 뭐 현대 에버다임 이쪽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4% 올라가고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아까 미래생명자원 그래도 우크라이나 이건 사료주 곡물 그거죠? 3%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꾸 조정 온다고 걱정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여름에 정말 조정이 올까 안 올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는 설명하는 방송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걱정할 시간에 종목을 찾으세요. 테마주가 지금 한두 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가요. 오늘 장중에 여행주 급등했죠. 항공주 급등했죠. 조선주 날라다니고 지금 조선주 기계주도 날라다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경기 침체 오고 제2의 뭐 외환위기 그 다음에 뭐 제2의 무슨 리먼 브라더스 사태 부동산 위기 온다고 하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들 그래갖고 다 숨고 있는데 세력들은 신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방해꾼들이 사라지니까 종목도 신나게 올리고 있고요. 테마주가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수십 개가 테마주 종류가 수십 개라니까요. 지금 1, 2월달, 2, 3월달, 3, 4월달은 뻔했잖아요. 1월달 로봇, 1, 2월달 이제 로봇하고 AI 챗봇, 그죠? 챗 GPT. 그 다음에 3월까지 그랬고 4월달엔 뭐예요? 2차전지. 3, 4월달 2차전지.
5월달은 조금 애매했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테마주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이런 좋은 장에, 그죠? 네. 개별주로 돈 벌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나눠서, 걸쳐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뭐요? 러셀 2000 지수.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는데 저게 급등을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테마주가 잘 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라. 우리 방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든 다른 방으로 가시든, 그죠? 아니면 어디에요? 종목으로 들어가시든 빨리 들어가라. 제발 좀 들어가라. 금리 인상 걱정 그만하시고, 그죠? 그걸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좋죠?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아지겠죠. 오늘 우리 라이브 회원들 방송 3시 반에 마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주에는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이번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죠? 다음 주에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 여기서 겁을 내고 있나? 겁을 낼 때가 아니라 그냥 늘 하시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움찔움찔 하신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주말에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세요.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그죠?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 실장님, 네. 저희 방이 라이브하고 문자방도 있고 카톡방도 있습니다. 카톡방, 새로 만든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도 종목이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월요일날 또 광고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 오늘 지금 방송 진행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부터 설명들 많이 해주실 거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돈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회원가입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라이브 문자반 그리고 카톡반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돈도 많이 버시고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